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이슈의 뒷담화까지 하는 시사토크 포커스인 제주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공직사회가 기대 반, 걱정 반 술렁이고 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제주도지사와 제주교육감이 동시에 바뀌면서 이제 3주 이루면 오영훈 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1년 가까이 도지사가 공백 상태였던 제주도정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커스인 제주 오늘은 오영훈 도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전망을 해볼까 합니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덕순 교수와 한라일보 고대로 정치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20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계열에서 제주도지사에 당선이 됐습니다. 지난 3월 대선 이후에 여야가 바뀌는 정치구도 상황인데 왜 제주도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제주도지사라고 선택을 했을까요? 네,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인지도 면에서 상대방 후보보다 상당히 높았다. 도의원 재선, 국회의원 재선하면서 도민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4.3에 대한 인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에 또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한 것도 도민들이 마음을 얻지 않았나. 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본선보다 경선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치열한 경선 속에서도 끝난 후에도 원팀으로 선거를 준비한 게 당선의 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대로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우리 양 교수님 입장에 동조를 하는 편인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 정당 지도면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표 차이가 1%포인트 미만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후보들의 지지율에 보면은 한 15% 정도 이제 벌어졌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는 그 어떤 인물에 대한 유권자들의 표심이 많이 그쪽으로 흘러가서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12개 시도지사를 국민의힘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방 권력도 국민의힘 중심으로 재편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보기에는 제주는 도지사도 야당이고 국회의원도 야당입니다. 오영훈 도정이 출범해서 현안 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시도에 비해와 똑같이 관심을 가져줄까요, 그러면? 네, 저는 이번에 알다시피, 전국 17개 시군, 시도지사 가운데 이제 12곳, 국민의힘이 가져갔고, 5곳, 전라도하고, 세종, 제주,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권력이 이전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가 또 국민의힘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자당 후보,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원희룡 지사 시절에 보면은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게 부산으로 왔거든요. 정치적 논리에, 정치적 싸움에서 져서 이제 부산으로 가는 일이 있었고 또 지난 2018년 10월에 북한에서 14남북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이때 전국 지자체에서는 북한을 방문해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들을 논의하고 들어왔는데 우리 제주만 가지는 못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만 패싱한 일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것이 이번 정부에서도 충분히 생길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 우리 오영훈 당선인께서는 정부와 정말 협력할 것을 협력하고 이런 유대관계를 갖고 나가면서 해야지 대립각을 세워서 계속 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상대적인 차별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하죠. 대통령과 도지사의 소속 정당이 같은 여부는 중요합니다만 근데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그거는 좀 기존의 패러다임이고요. 이제는 중앙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를 갖느냐,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가 발전에 이해할 수 있느냐, 도움이 되느냐, 이러한 명분과 논리가 더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당선인이 그만한 정치력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이미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선인에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도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그러한 중앙정부에 대한 절충 능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당장 제2공항 문제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오영훈 도정 출범 직후인 7월 안에 국토부가 환경부에서 발표했던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지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제2공항을 한다고 했으니까 국토부에서는 보완이 된다고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요? 속단할 수는 없는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정권에 따라서 전략 영향 평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연구 영역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도민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추진된다면 그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오영훈 당선인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대로 부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전력 환경 영향 평가 반려 결정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제주의 현재 그 공항 문제로 갈등이 심하니까 좀 연기시켜보자 예. 이런 의도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새 정부가 바뀌었고 새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공항 정진 추진, 정상 추진 강행을 지금 물어붙이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우리 예전에 해군기지처럼 아마 강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제2공항 추진에 속도를 낼 것 같은데 오영훈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 제2공항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영훈 도정과 정부의 갈등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이 제2공항 문제 갈등을 지켜보면서 생각했던 게 지금 이게 재산권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실상은 제2공항 건설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찬성하는 입장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제2공항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잃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생존권이 달렸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접근해서 해결해야지 이거는 지금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찬반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오영훈 당선인께서는 현재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정확히 들고 그분들의 어떤 경제적 손실 같은 것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제시하면서 풀어가야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영훈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언론적인 답변을 했죠. 예. 그 이유는 제2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건설교통부가 추진에 대한 법적 고지를 한다 그러면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겠죠.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제주 이익이 극대화될 것인가에 대한 협상 능력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중앙정부와 협약을 통해서 제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서 반대 측에 대한 설득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하면 4년 내내 오영훈 도정에 대한 발목을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8년 만에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오늘 9일부터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인수위원회 명칭도 다 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로 했는데 이 인수위원들의 면면을 들여다볼 때 오영훈 도정은 어떤 그림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지요? 예, 제가 본 거는 인선보다는 조직을 좀 봤습니다. 조직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있다. 제주대 출신 교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계시죠. 그것보다도 인수위원회 구성 조직. 그러면 도민정부위원회, 지속가능성위원회, 혁신성장위원회 이 세 가지의 오영훈 도정이 앞으로 4년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도민들이 주인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환경과 개발의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 그다음에 미래의 전략산업들을 발굴해서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평가는 결과 보고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대로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관련 IT 분야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 그림 그릴 수 있는 이런 저는 위원들을 보지 못해서 이거 제대로 어떤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스케치도 못하지 않나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려를 하시는군요. 예, 우려합니다. 자, 그리고 20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계열에서 제주지사를 맡게 됐고 특히 지난 1년간 제주도지사는 공백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 도정과는 차별화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출 것 같은데 인수위가 어떤 변화가 좀 예상되시는지요? 네, 원희룡 도정에서는 지금까지 개발 위주의 성장 위주 정책을 하면서 나타난 어떤 문제점을 좀 해소해보자는 차원에서 좀 쉬어가자는 분위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유치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안 됐는데 아마 이번에 우리 오영훈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한 템포 쉬운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이 쉼으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경제적인
그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경제 분야에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 동력을 많이 찾아서 그런 쪽으로 아마 정책을 많이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양계수 교수는 어떻게 예, 전망하십니까? 우리 고드르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방향이 추진될 텐데 또 개인적인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91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에 도지사 면면을 보면 주로 간선시대의 패러다임을 갖고 접근했던 도지사들이군요. 예. 원희룡 지사가 제주의 새로운 규범과 규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영훈 당선자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새로운 규범과 규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해야만 제주가 더욱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리고 오영훈 인소위원회에서 오영훈 후보의 공약 실천 계획도 마련할 텐데 지금 당장 급한 게 7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 확보입니다. 워낙 사상 최대 금액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제주자치도에서는 일단 어떻게든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어요. 다행히. 실제로 이 7천억 원이 확보돼서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가능하다고 예. 봅니다. 다른 데 거 빼가지고 이렇게 원희룡 지사가 대선에 나가면서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재조정을 하면 내가 보기에는 7천억 이상의 지원도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 힘든 중소상인들을 지원해 줘야 되고 침체된 경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꼭 마련해야 되고 또 마련할 것 같습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보가 공약을 발표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발표는 계산을 다 해봤다. 그렇죠. 다 해서 했기 때문에 저 도에서도 제가 여쭤봤는데 그 순사계 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이렇게 앞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도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는 상태인데 뭐 믿어봐야죠. 이미 이런 예산이 확보가 가능했으면 미리 받아서 코로나 시국에 좀 풀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 전임 도정 원임 지사가 계셨으면은 뭐 할 수도 있었는데 공백 상태 때문에. 예. 자, 그리고 오영훈 당선인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또 주요 공약으로 내놨는데 양 교수께서 지난 2월 국회에서 당시 오영훈 국회의원이 주최했던 토론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발표했었는데 그때 어떤 방안들이 제시가 됐었는지요? 기초자치단체가 우리가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선거철마다 이거에 대해서 쟁점화되는데 기본 전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하자가 전제가 됐고요.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것이냐, 아니면 기초의회에서 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를 맡게 할 것이냐, 뭐 전문 용어로 기관 통합형을 할 것이냐, 기관 대립형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초자치단체를 몇 개 정도로 하는 방안들이 좀 나왔었는지요? 당시 제주의 여건을 보면 4개에서 6개 정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였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의 그 자치구역에 대한 설정 기준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오영훈 당선인은 2년 안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방안들 가운데 가장 가능성 있는 방안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행정시 구역 조정을 일단 하고 나서요. 하고 나서 이제 법인격을 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데서 고민을 해야 되겠고 이 동시에 그 기초자치단체 형태 선택을 위한 그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다양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우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그 무형 개발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아까 우리 강 박사님도 언급했지만은 제주와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 그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함께 행재정적인 특례를 준다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충분히 우리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런 공약으로 보고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 교수께서는 어떤 방안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지금 현재 오영훈 당선자하고 유성건 의원이 특별법 법안을 발의한 게 있거든요. 이게 통과돼야 됩니다. 이게 통과되면 제주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신설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기초자치단체 신설, 자치단체 신설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행안부와의 협의가 좀 필요한 예. 사항이죠. 그 협의가 잘 된다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신설되고 또 기관 구성이 신설되지 예.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법이 개정되더라도 행안부에서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예. 주민투표를 해야 되고 주민투표를 하려면 이거는 행안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승인 없이 우리 스스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기초자치단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려면 일단 큰 산이 두 개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예. 보기에는 유성건 의원이 발의한 것이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있다. 예. 그리고 조례로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 신설을 할 수 있도록 그 법률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영훈 당선인도 법률을 내놓고 유성건 의원도 내놨기 때문에 이게 병합심사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신설에 대한 권한 자체를 예. 제주도로 가져오는 것이 저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영훈 당선인은 2026년 다음 지방선거 때부터 제주도민들이 직접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 또 상당한 진통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떤 게 예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 이 자치단체 신설은 행안부 소속이고 예. 또 하나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기초자치단체 폐지가 전제라고 하는 논리가 중앙정부에 인식됐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의 입장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제출된 법안 빨리 통과해서 기초자치대 신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면 이걸 가지고 중앙정부를 계속적으로 설득해 예. 나가야 될 것이고 아까 우리 고대로 기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강원특별자치도 만들어졌고 지금 메가시티 하면서 여러 지역에 특별자치를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제주의 기초자치단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강원대도 기초자치단체 폐지해야 되고 예. 다른 새롭게 만들어지는 특별자치도에도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초자치단체 신설에 대한 여건은 어느 정도 성숙되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외부 여건은 돼 있는데 내부가 뭐 문제긴 합니다만 내부에 어떤 갈등이 우려되십니까? 네, 원래 이제 7월 1일이 되면은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 예. 16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6년 되는 동안에 우리가 많이 느꼈던 게 이제 제왕적인 도지사 탄생, 이런 게 있었고 또 풀뿌리 주민자치가 훼손됐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보자 하면서 예. 이게 어떤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기초단체, 제주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개발을 하는 데는 도민들이 크게 반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뭐 시장이든 군수든 뽑고 싶겠죠, 이제는. 근데 지금 말하고 예.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군수를 직접 해당 구역 주민들이 뽑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 기초의원들만 예. 뽑고 기초의원들로 의회에서 하여금 시장 군수를 담당하게 하는 그런 통합형 접근도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대 도의회 45석 가운데 과반이 넘는 27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또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제주도민들이 도지사도 더불어민주당, 도의회도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힘을 실어줬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한 거라고 보십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지난 3월 대선 분위기가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민주당 후보들한테 좀 유리한 국면이 형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난 4월에 우리가 JIBS, 한라일보, 재민일보가 공동 3사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당시 정당 지도를 보면은 11.5%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었거든요. 국민의힘과. 근데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가 1%포인트로 좁혀졌는데 아마 이게 선거가 6개월, 1년 후에 치러졌으면은, 달라졌을 거다. 그쵸. 예. 충분히 달라졌을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후보들의 어떤 경쟁력에서도 좀 도움을 받았고 또, 이번 선거에서 가장 또 두드러진 게 뭐냐면은 민주당의 어떤 새 결집이 굉장히 원팀이 돼서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결국 민주당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 교수께서는 어떻게 그렇죠. 분석을 하십니까? 처음에 정당 지지율에서 좀 차이가 있었는데 1%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존에 한 2석 내지 3석 정도의 차이로 누가 다수당이 될 건가가 지역 정가의 궁금사항이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경쟁력이 있었고 또 초선이 한 6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재선이거든요. 그만큼 그분들의 의정 활동을 인정했다. 또 하나는 오영훈 당선인의 후광 효과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또 27석이라고 하는 가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원희룡 전 지사의 첫 임기 때 10대 도의회 다수당이 같은 당이던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도의원 예산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정도로 예산 전쟁까지 벌어져서 거의 지원을 못 받았는데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됐고 다수당이 또 민주당입니다. 이번에는 도지사에게 힘을 좀 실어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도의회를 지켜보면은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지역의 문제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안의 현안 사업 건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원희룡 도정 때의 의회와 자치단체의 충돌은 이념적 충돌이기보다는 이해관계에 대한 충돌이었기 때문에 아까 그대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그런 형태의 협치가 진행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방적인 협조는 도민이 선택한 그런 것들, 위임한 것들을 무책임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가동이 되면서 행정시장,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에 누가 가게 되냐 관심 쏠리고 있는데 그렇죠. 뭐 선거 공신들 여러 사람 이름이 지금 뭐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영훈 당선인이 어떤 기준을 갖고 행정시장을 뽑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 인수위원장 비서실장으로 이종우 남군 전 의회 의장님을 선택하면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2024년 4월 총선을 겨냥해서 시장 인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는데 어차피 이번에 이제 지방정부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갔고 그렇죠. 2024년 총선까지 국민의힘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후에 대선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24년 총선을 겨냥한 그러니까 총선을 서포트할 수 있는 총선 후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시장을 인물을 임용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 총선에 선수를 뛸 그런 후보를 미리 뽑아서 시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 혼자만의 추측을 해본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국회의원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선거적 접근도 좀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거 공신에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런 선거 공신을 임명하더라도 전문성도 있고 행정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하겠다고 공약을 내렸다면 시범적으로 행정시장을 시민들이 선출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든다면 시민 공개 오디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고 하는 대의명분과도 맞지 않나. 좀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신 중에 하더라도 좀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임명한다면 도민들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시장 공개 오디션 재밌겠습니다 이거. 만나간다면. 그게 뭐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참주인임을 느끼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희룡 전 지사 취임 당시에는 8개 제주자치도 출자 출연 기관장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같이 공석인데도 있지만은 임기가 남아있는 데도 많거든요. 이 출자 출연 기관장 교체 이건 어떻게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임기 남아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신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임용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도민들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임명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발적인 힘을 묻고 그리고 성과가 있는 분은 오영훈 당선자가 계속 쓸 수 있는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부적 압력을 통해서 사퇴를 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도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네.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도. 스스로 신임을 묻는 게 예, 그게 필요하다. 제일 합리적인 예.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고대로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중간 평가를 해서요. 일 잘하고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임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은 그 기관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아서 새로운 사람한테 물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해봅니다. 예, 그리고 도지사가 교체되면서 제주도정의 어떤 인사폭도 큰 폭이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어떤 규모로 어떻게 좀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네, 뭐 지금 뭐 기조실장 누가 된다는 그런 말이 지금 도청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 이전에 지금 조직 개편을 해야 되겠죠. 예.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은 아마 조직 개편 끝나서 하게 되면 8월 정도에 7월에 조직 개편해서 도의회 승인을 받고요. 이후에 8월 되면 아마 정기 인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규모가 커지겠죠 이번엔. 그렇죠. 뭐 내년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만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오영훈 도정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정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계숙께. 예, 오영훈 당선인이 됨으로써 제주인들이 정말 주인임을 느낄 수 있고요. 예, 지금보다 더 나은 제주, 그 다음에 도민들이 제주의 도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주도를 만들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현 세대만을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도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고대로 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 도민들에게 제주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도지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제 자유도시라는 그런 어떤 비전을 보고 계속 걸어왔는데 예. 지금에 와서는 이게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많이 논란이 있고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주의 미래의 비전을 확실히 제시하고 그거에 맞춘 정책을 개발하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영훈 인수위원회에서 이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오늘. 예. 네, 감사합니다.